네, 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오늘은 케이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이 XLR 케이블을 어떤 걸 구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분이 DR60D M2 ECM678을 구입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녹음을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케이블이 없으면 녹음을 못 하잖아요. 뭐 XLR 케이블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쓰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핀 마이크는 컨트리맨 B3입니다. 어디였지? 예. 숨소리가 확 들어가네요. 예. 컨트리맨 B3. 이게 UWB V1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약간 백그라운드에 험노이즈가 있어가지고 뭐 저항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메인으로는 잘 쓰진 않아요. 가끔가다 서브로 쓰는데 소리는 확실히 ATT89보다도 조금 더 좀 샷건 마이크 느낌이 살짝 납니다. 그래서 약간 좋아하는데 소니 번들보다는 훨씬 좋죠. 이 정도면. 예. 그리고 오늘 제가 유튜브 채널 중에서 구독하는 채널이 있는데 좀 웹드라마는 재밌게 봤는데 학생들인데 학생에서 이제 영화 동아리 있잖아요. 단편 영화를 만들어 새벽에 이제 알람이 떠가지고 보는데 이제 좀 만듦새가 아쉽더라고요. 뭐 일단 아무래도 영화과보다는 퀄리티가 못하죠. 영화과 친구들은 계속 배우고 그걸 실습을 하고 그러는데 영화과 친구들만큼 안 되는 거야 뭐 이해를 하지만 일단 연기가 정극이다 보니까 이제 연기가 좀 중요하잖아요. 웹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캐릭터대로 연기하는 거는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재밌게. 남의 캐릭터를 연기하면 뻣뻣하시는 막 이제 처음 배우 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무빙도 약간 어색하고 레일이나 이런 게 배우들을 따라가면서 싹 느껴지지 않게 따라가야 되는데 카메라가 드러나요 밖으로. 배우가 죽죠. 그럼 배우 움직이면 이런 게 죽어요. 앵글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동시녹음이 안 좋더라고, 상태가. 카메라 내장 마이크를 썼나 싶을 정도의 이제 동시녹음인데, 그런 걸 보면 제가 이제 좀 이걸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좀 해야 되겠다. 강의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케이블이, XLR 케이블 7m짜리입니다. 제가 혼자서 동시녹음할 때는 쓰는 7m짜리 케이블, 7m짜리 케이블, 7m짜리 케이블, 10m짜리 케이블, 예전에는 20m짜리 케이블, 18m짜리 케이블, 북면하고 다닐 때는 이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케이블이 20m짜리 되면 풀고 하는데 엄청 시간이 걸려요, 그게. 꼬인 거 푸는데 한 5분, 10분 케이블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촬영을 해야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 짧은 거 한 15m, 그래서 저는 15m짜리를 몇 개 만들어서 연결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런 길게 하는 작업들이 잘 없어가지고 그냥 10m짜리 한 두어 개, 7m짜리 한 서너 개 해가지고 연결해서 이제 쓰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색깔이 다 다르죠. 울긋불긋하죠. 케이블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케이블을 일단 제껴 놓습니다. 그래야지 안 섞이죠. 그래가지고 다른 케이블 나중에 문제점들을 빨리 찾아내고, 예. 원래는 또 이게 케이블도 여기마다 색깔 다른 색 테이블을 다 칠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벗겨졌나? 안 보이네. 왜 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케이블은. 아무튼 그렇고요. 7m짜리를 쓰는 게 이제 붐대 1인 녹음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붐대 길이에 따라 가지고 고르셔야 돼요. 붐대가 VDB 같은 경우에는 5.6m짜리를 한 5m까지 뽑았었으니까 거기에다가 플러스 2m 정도 여유를 두셔야 돼요. 그럼 7m가 되죠. 그 다음에 지조 같은 경우에는 한 3.9m짜리인데 보통 한 3.5m까지 뽑았으니까 2m를 더하면 5.5m가 됩니다. 그렇게 여유를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드 붐폴 같은 경우는 3.23m인데 한 3m까지 뽑았쓴다고 보면 한 2m 보태면 5m가 되죠. 예, 그 길이 계산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블림프 안에 있죠. 케이블이 이제 블림프 안에서까지 연기를 돼서 놓는 건지 아니면 밑에서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밑에만 딱 할 수 있는 건지에 따라 가지고 케이블 길이가 한 45c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그리고 케이블은 길이가 길면 약간 거추장스럽게 남긴 남아요. 믹스 가방에 막 바닥에 끌리고 한 1, 2m 더 끌리고 이런 게 있긴 있어가지고 약간 번거로운데 뭐 그래도 뭐 감아가지고 계속 쓰면 되죠. 근데 케이블 길이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믹스 이렇게 하면 가방이 딸려 올라와요. 여기서 가방이 이게 모자라니까 한 몇 cm, 1m 정도, 한 50cm 길이가 모자라니까 이렇게 하면 가방이 뒤집어지려고 그래요. 믹스가 쏟아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참 보기 안 좋죠. 그러니까 최소한 6m 정도는 하고 그렇게 다니시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항상 이제 마이크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암수로 되어 있습니다. 암수 구별은 튀어나와 있어. 핀이 튀어나와, 안에 보시면 핀이 3개가 있잖아요. 튀어나와 있으면 놈, 들어가 있으면 암놈. 그래가지고 두 개를 이제 꽂아가지고 꽂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케이블끼리도 다 이렇게 꽂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하는 만큼 연장을 할 수가 있어요. 뭐 한 100m까지 만들어 쓰셔도 돼요. 소음만 안 들어가면. 이거 XLR 케이블은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외부 전기 노이즈 간섭이 내가 RF, 라디오 프리퀀시 인터퍼런스 이런 간섭이나 아니면 거기 이제 전기 노이즈, 일렉트릭 마그네틱 그냥 전자기죠. 전기 노이즈, 그런 자석 노이즈 이런 게 있어요. 네온 사인 노이즈 이런 거 가지고 혹시나 잡힐 수가 있어요. 막 심하게 잡히면 굉장히 못 쓰는데 그걸 이제 그 케이블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2심 케이블, 4심 케이블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프로들은 4심 케이블을 씁니다. 안에 선이 4개가 있어요. 보면 선이 6개가 있나? 4개? 하나, 둘, 셋. 아, 네 가닥이 있네요. 나머지는 뭐 그 껍데기 덮고 있는 쉴드니까 그걸 제외하면 안에 보면은 이제 스타코드 케이블은 흰색 2가닥, 파란색 2가닥이 서로 꼬여가지고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외부 전기 노이즈는 간섭 노이즈, RF 노이즈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좋아요. 만들어주는 데가 좀 드물진 않은데 그렇게 2심 케이블은 기본적으로 많이 깔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4심 케이블은 찾아가지고 쓰시면은 잘만 돼 있으면 괜찮아요. 이거 뭐 케이스 접지를 해야 되냐 마냐 이런 약간 좀 동신동기사들 사이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제 블로그에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또 뭘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아, 2심 케이블은 전기 노이즈, 그러니까 어떤 배터리 위로 케이블이 지나가잖아요. 뭐 어떤 아니면 조명기 발라스트 위로 케이블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전기 노이즈를 타면 찌익 하고 이 노이즈가 좀 약하게, 이 정도로 소리로 좀 약하게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는. 어떨 때는 좀 세게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노이즈를 좀 막아주는, 최대한 그 10분의 1 크기로 막아주는 게 스타코드 케이블입니다.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귀로는 거의 막 감별이 안 될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상업용하든 독립용하든 이제 농기사들이 그런데 예민하신 분들은 스타코드 케이블을 쓰고 있어요. 그 뉴트릭 커넥터, 커넥터 뉴트릭이죠. 케이블은 까나리에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벨덴이나 모가미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는 뭐 개인 취향이고. 자, 이제 테일 케이블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테일 케이블이라는 거는 이게 짧은 케이블이에요. 중간 인터 케이블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죠. 여기도 있고. 자, 안에 케이블이 있죠. 이 케이블 역할은 제가 블림프 이야기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블림프 BMP40R 강좌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쇼크 마운트 역할이라든지 동시녹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꼭 한번 BMP40R 아니더라도 내부 구조는 비슷하니까 그 강좌를 꼭 한번 챙겨 들으세요. 여기 쇼크 마운트가 조금만 잘못돼도 덜그덕 소리 들어가 사운드를 못 씁니다. 왜 이런 걸 쓰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근데 여기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이 케이블을 해가지고 저거죠. 마이크에 연결해가지고 홀드에 케이블 커넥터가 물려 있어요. 마이크 길이가 짧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케이블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홀드에서 뭐 중간에 한번 홀치고 지나갑니다. 밑으로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반대편으로 끼워져 있어요. 그게. 그럼 이렇게 하면 이게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케이블이 마찰이 안 되게끔 흔들리면 소리가 또 들어가니까 안 되게끔 그렇게 잘 배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은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전기 테이프를 뜯었어요. 여기 전기 테이프를 발라놨어요. 평소에는. 여기 튀어나오지 말라고.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 여기 있죠. 이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 요거는 일단 덮었다고 생각할게요. 덮었다고 생각. 예, 붕대 연결해서 쓰시면 되죠. 그래가지고 딱 떼고 이번에는 뭐 다른 마이크 쓰든지 운반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해가지고 운반하는 게 낫지. 케이블 상대해가지고 운반하기 힘들잖아요. 그 케이블 말아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다른 거 또 하나 쓸래. 실내에서 이런 거 쓸래. 그래가지고 마이크 꽂아가지고 뭐. 헤라디아. 볼까요? 붕대 꽂아서 쓰시면 됩니다. 이제 촬영 끝났어. 자, 정리가 딱 접어가지고 차에 넣고 이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케이블이 안에까지 연결되어 있으면 이거 떼지도 못하고 굉장히 번거로워요, 사실. 또 그리고 이거 그립을 바꾸는 식으로 작업하시는 편리성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작업을 해 놓는 게 좋겠죠. 예. 근데 이 케이블이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든 거고, 이거는 ECM678 안에 들어가 있는 케이블이에요. ECM678이 카메라 프론트 마이크잖아요. 원래 놓은 게. 그래서 이제 프론트에서 카메라 꽂히는 그까지는 기본적으로 번들로 다 제공되더라고요. 그런 케이블들이. 그래서 요 길이가 적당해요. 요걸 제도 이제 이 안에서 넣고, 얘한테도 넣고서 썼고, 얘한테도 넣고서 썼어요. 이게 스타코드는 아니고 2심 케이블이 2심. 그리고 여기 들어가 있는 케이블,
여기 들어있는 까만 케이블 있잖아요. 이게 모가미 케이블인데, 원래는 이게 그립 있죠. 여기 손잡이 부분. 쇼크 마운트 그립. 여기 구입했을 때 25만원 주고 구입했을 때 따라온 녀석이 원래 이 케이블이. 그래서 제가 빼가지고 자주 쓰는 쪽으로 옮겨놓은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케이블 집어넣고. 이게 스타코드 쪽이에요. 모가미 쪽에서 사신 케이블. 그러다 보니 까만색인데다가 커넥터도 그래가지고 이제 실내에서 굉장히 잘 썼죠. 막 이러면 색깔이 까마니까 이제 잘 드러나지도 않고 반사도 잘 없고 그러니까. 이 케이블은 길이가 중요합니다. 길이가 길면 저번에 한 말씀드렸듯이 이 안에서 이제 케이블이 놀아요. 핸드헬드. 특히 제일 이제 동신농업에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배우들이 걸어올 때 따라가면서 분맨이나 농기사 따라가면서 이제 품대 들고 갈 때 덜컥 하잖아요. 그럼 쇼크 마운트 약하면은 덜컥 하는 소리 다 잡힙니다. 마이크가 흔들려가지고 이 쇼크 마운트 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쇼크 마운트 이 안에 홀더가 역할을 못해가지고 고무줄이 덜컥 합니다. 고무줄 교체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쇼크 마운트가 기본적으로 튼튼해야 돼요. 이 부위가. 그리고 이 케이블 단도리도 잘 하셔야 돼요. 이 케이블이 안 꼬이게. 아예 발라버리든지 좀 강력 테이프로. 왜냐면 여기 남아돌면 있잖아요. 여기 남아돌죠, 케이블이. 보이시나요? 이 케이블이 만약 여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럼 할 때마다 득 하면 득 하는 소리가 나중에 녹음이 다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죠?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지죠. 예. 근데 현장에서는 대충 헤드폰 이런 걸 쓰시면은 좀 좋은 걸 쓰시면 MDR7506만 써도 괜찮아요.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써도 그런 소리가 다 들립니다. 이런 케이블 길이가 중요해요. 길이가 짧으면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볼까요? 이렇게 되죠. 케이블이 당겨져요. 당겨져 가지고 혹시 케이블 당겨지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케이블이 늘어나면 말씀드렸듯이 안에서 유격 때문에 뭐 어디선가 선이 느슨해져 덜컥덜컥거리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케이블 길이가 제 모가미 케이블 길이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케이블 길이에서 똑같이 제작해 달라고 하세요. 대신 길이는 짧으면 안 돼요. 길이가 한 1cm 길이가 짧으면 안 되고 한 2cm까지는 길어도 돼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주문 제작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케이블 길이도 두께도 중요한데 이런 데 장착이 되려면 케이블 두께가 좀 얇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타코더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얇은 게 까나리 중에서도 있긴 있어요. 사신 케이블 중에서. 모가미도 근데 모가미 케이블은 구하기 힘드니까. 그 225, 2심 케이블 중에서 영어로 2.5라는 케이블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2심 케이블인데 외부 관점에 취약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데 끼워 쓰기에는 좋을 거예요. 이렇게 끼워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연결 해가지고 쓰면 편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케이블이 없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 케이블을 넣어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분리를 못해. 안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들고 다니셔야 돼요. 항상. 예, 자꾸 불편하겠죠, 사실. 이런 게. 근데 이제 그냥 동시농 처음 하시는 분들 이렇게 쓰시다가 나중에 이제 좀 직업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이런 구조를 만드셔서 쓰시면 되겠죠. 예.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거는 같은데, 제가 처음에 할 때 한 5m짜리를, 한 5m, 6m짜리를 용산에서 이제 용산전자상가, 선인상가 이런 데서 주문을 했었어요. 케이블에서. 근데 그쪽에 파워 케이블 같은 거는 이제 어떻게 뚝뚝 만들던데, 이게 오디오 케이블은 전문이 아닌가 봐요. 오디오 케이블은 연결을 잘 해야 됩니다. 1번끼리, 2번끼리, 3번끼리 연결을 잘 하셔야 되고,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2번, 3번 신호, 1번은 실드,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어떤 신호를 실어나르는지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이상하게 배선을 해버려요. 신호는 다 맞는데, 1번에 흰색을 한다든지 파란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캡을 만들었는데도 소리는 또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는데 중요할 때 이제 외부 노이즈 간섭이 굉장히 취약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역이상 신호 같은 경우에는 귀로 잘 구분이 안 돼요. 정위상 신호하고 역이상 신호의 차이가 귀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믹스나 녹음기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캔슬이 돼버려요. 사운드가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순간적으로 잘못되면. 그런 거는 테스트 해보면 대부분 답이 나오겠죠. 답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케이블은 음향 전문 업체에서 구하시라. 음향 설치 업체 같은 데가 있어요. 케이블 설치하고 이러는데 그 네이버에서 오픈마켓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음향 전문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전문 업체에서는 가급적 사시지 마시고, 케이블 전문 업체 중에는 영상 케이블 만들고 광 케이블 만들고 스피커선 케이블 만들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 오디오선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뭐 소리가 그 전기가 통하는지만 테스트하고 소리가 어떻게 이거 흘러가지고 하는지는 테스트 안 돼가지고 먹통으로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소리는 먹통인데 전기는 통하는 거지. 전기 통하는 까지는 체크하고 선을 내버리니까 이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어떤 도프카페 M이라는 업체 M 어쩌죠 철자가 M인데 그 소개를 해줬더니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떤 그 주문하신 분들이 제가 말한 걸 추천을 듣고 주문하신 분들이 왜 이렇게 안 되나요 해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나중에 보니까 배선을 잘못했더라고요. 그 업체로부터 뭐 금전적인 지원이나 제품 지원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 저는 회원들이 추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친절하고 뭐 제품도 이게 엑셀라 케이블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제작이. 추천을 해드렸는데 케이블 이 엑셀알 말고 다른 케이블이었어요. 약간 소니 뭐 호환 케이블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걸 좀 잘못 제작을 하시니까 장비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마이크나 이게 믹스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증을 못 하는 거예요. 이 장비들 가지고 있고 음향업체나 녹음기사나 이런 뭐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 장비를 가지고 다 테스트를 하잖아요. 또 물론 이제 납땜 같은 경우에는 오래 납땜한 사람하고 납땜 별로 안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긴 있어요. 납땜 기술이.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케이블이든지 정확하게 테스트가 돼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근데 이 납땜 기술이 저도 이게 쉽진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납땜이 굳어져 가지고 소리가 약간 좀 튈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좀 주의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예전에 인터커넥터를 제가 만들어 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믹스에다가 항상 연결해 두고, 왜냐면 가방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거 이렇게 두면 편하잖아요. 밖으로 돌출되어 있으니까. 그냥 요거만, 아니지, 반대구나. 요거만 꽂아가지고 이제 밖으로 풍으로 막 해가 사다가 노이즈가 잡히는 거예요. 근데 요 인터 케이블에서 납땜된 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경화가 돼가지고 냉각화가 됐다 그러나요? 냉화가 됐다 그러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인터 케이블. 그래서 요즘에는 케이블을 바로 꽂았습니다. 믹스기에. 이 케이블이, 커넥터나 케이블이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소리가 깔끔하더라고요. 그 중간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적어지고. 예. 오늘 이 케이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6m, 7m짜리 한 두어 개 정도 준비해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꼼꼼하게 하시려면 이 테일 케이블을 규격에 맞게 가느다란 걸로 기링에 맞춰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다니시면 편하시다. 예, 이상입니다.